우리는 왜 이렇게 충만하고 충족이 되어 있고 꽉 차 있고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렵습니다. 동시에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고요. 제가 정신과 외래에서 수년간 환자분들을 뵙고 가졌던 의문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외래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입니다. 우울증 약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병원 쇼핑을 다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정신과 병원 고르는 팁을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신과 병원은 쇼핑을 좀 다녀도 된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궁합이 좀 맞아야 된다.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궁합이 치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느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치료와 관련을 해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소아정신과 세부 전공을 했느냐, 인터넷 중독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이냐, 입원도 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맞고요. 궁합을 고려한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왠지 이 정신과 선생님이랑 잘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저 사람이 눈에 띄는 단점은 없지만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런 사람들 분명 있죠. 정신과 의사와 환자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에게 안 맞는 환자분들은 다른 선생님께 가시면 되고요. 다른 선생님과 잘 안 맞는 환자분 중에 일부는 저랑 또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3년 넘게 먹고 있다. 근데 계속 우울하다. 이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본인은 우울하다고 호소하시는데 그 우울함이 우울증 진단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울증 진단은요,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 그리고 2주 이상 지속이 될 경우 진단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 우울한 기분, 두 번째 흥미와 즐거움이 감소, 세 번째 체중 증가 또는 감소, 네 번째 불면 또는 과다 수면, 다섯 번째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연, 여섯 번째 피로 또는 에너지 부족, 일곱 번째 무가치함 또는 죄책감, 여덟 번째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저하, 아홉 번째 자살 사고, 시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우울한 기분이나 두 번째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이 증상은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5가지 증상 중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아닌데 우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울함과 공허함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허함을 우울감으로 퉁쳐버리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공허함에 대한 주제입니다. 실은 이 공허함이라는 주제는 책 한 권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 특성상 제가 15분 안쪽으로 끊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허함이라는 것을 정신과 질환의 진단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질환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입니다. 물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분들도 공허함을 느끼긴 하는데요. 근데 딱 공허하다기보다는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 고립감이나 소외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또 우리가 꼭 정신과에 다니는 환자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인들 중에서 이 공허하다, 삶에 낙이 없다, 이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3년 넘게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계속 우울하다, 이렇게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그냥 미약하게 우울하다, 환자는 아니지만 뭔가 삶에 낙이 없고 공허하다, 이런 분들이 호소하시는 공허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허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충만감, 충족감, 행복감, 이런 거죠.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충만하고 충족이 되어 있고 꽉 차 있고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고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요, 이 인터뷰 기사 보고요, 원효 대사가 해골바가지 물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요,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입니다. 먼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는 이기적인 인간, 두 번째는 정신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이 공허합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카톡 친구며 인스타 친구며 수백 명이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도 외롭고 공허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관계들은 무늬만 연결된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받는 관계고요. 두 번째는 주고받는 관계고요. 세 번째는 주는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균형 있게 다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받는 관계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평생 나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뿌리와 같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만난 분들 중에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이거 못 받아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요, 부모의 노후 대비용으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돈이며 시간이며 정성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거죠. 이런 분들은요, 늘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허한 느낌, 즉 공허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두 번째 관계인 주고받는 관계는요, 부부관계가 대표적이죠. 한쪽에서만 주거나 한쪽에서만 받는 관계의 부부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가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기브앤테이크가 될 때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친구 관계도 이 관계가 성립이 되죠. 세 번째 관계인 주는 관계는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울 때 아낌없이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동시에 자식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죠. 아이가 하나의 인간으로 건강하게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죠. 첫 걸음마를 뗐을 때 감격스럽죠.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준 날,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준 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으셨어요? 수능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자식을 보니까 진짜 이만큼이나 키웠구나, 왠지 뿌듯했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자식으로부터 받는 그 무언가입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기적인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받으려고만 하죠. 인간관계의 기브앤테이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외롭죠. 외로우니 공허해지죠.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연결이 깊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심리학 이론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을 얘기했습니다. 몰입은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하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몰입이 충만함을 느끼게 하진 않습니다. 내가 술에 빠져 산다. 내가 도박에 미쳐 있다. 내가 게임을 하면 밤을 샌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한다. 이런 사람들은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말초적 쾌락이죠. 도파민의 농간이죠. 이런 몰입은 의미와 가치가 찾아지지 않는 몰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연결돼서 우리가 몰입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몰입 안에서 충만함을 느낄 때는요,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가 찾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기견 봉사활동 한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덕질을 한다. 충만함이 찾아지죠. 예술 감상도 마찬가지죠. 뭔가 보고 나면은 그 시간이 귀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노죠. 김기만 발레리노의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발레는 발레리나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레리노, 남자 모형소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김기만 발레리노 영상을 보고 이 편견을 깼습니다. 몸선이며 춤선이며 아름답더라고요. 공중부양을 해서 떠있는 시간도 정말 길고 한 마리 새 같더라고요. 딱 그때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요정이나 엘프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인간으로 잘못 태어났구나, 이리 생각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공연을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로 감상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도 감사했고요. 바로 이 지점이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신적 세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지점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은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말합니다. 몰입을 못하고 세상과 연결되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의외로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일까요?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몰라서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도 많이 듣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 없고요. 몰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즐기고 누리는 향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세상과의 연결이 되지 않아서요. 인생이 공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내용은요. 첫 번째, 진정한 인간과의 연결. 두 번째, 세상과의 연결.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쓸모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쓸모있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존재의 쓸모있음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쓸모있음입니다. 이 존재의 쓸모있음은 첫 번째 인간관계와 연결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라는 거. 내가 배우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려자라는 거. 내가 내 자식에게 든든한 부모라는 이 느낌들이 바로 존재의 쓸모있음입니다. 두 번째인 능력의 쓸모있음은요. 세상과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대단한 성과나 업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무사히 잘 끝내면서 느끼는 성취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밤에 달이랑 별 보면서 집으로 갈 때 느끼는 보람. 내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돌보면서 느끼는 긍지. 재활용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뿌듯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사고가 있는 분들 중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강아지를 누가 돌봐주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과의 연결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정리합니다. 인간이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첫째, 진심 어린 마음을 주고받는 인간관계가 없어서입니다. 둘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셋째,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자, 구독자님들께 질문 몇 개 던지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십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사십니까? 이상 닥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